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박진영입니다. 4월 첫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4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따뜻한 날씨, 봄도 시작이 되고 이제 봄꽃도 이제 만개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많이 피면서 우리의 주위도 참 아름다워지는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이렇게 봄 날씨를 맞아서 그리고 꽃 피는 시기를 맞아서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도 봄꽃이 가득한 여행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지에 갈 수 있게끔 좀 알찬 종목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이번 주에도 여행 소개 그리고 알찬 종목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봄꽃도 활짝 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봄꽃이 이제 많이 피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남쪽에서는 그래도 살살 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체감하시는지요? 네, 뭐 봄꽃이 피는 이제 봄이 됐는데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죠. 뭐 요즘에 시장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장에 거의 뭐 정신이 팔려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식회사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찍는데 오면서 또 일주일이 다 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금방 시간이 가면서 수익도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게 그렇죠. 진정한 주식 매니아, 그리고 주식에 관심이 많은 어떤 매매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봄꽃이 만개한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봄꽃이 확 피면서 계좌의 수익률도 만발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덕담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덕담인 것 같습니다. 봄꽃이 그렇죠. 피듯이 여러분의 계좌에도 돈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준비한 멘트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준비가 철저히 되어 계시는 이제 게스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생각했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생각이 나는 거죠. 화장실 이런 데나. 그렇죠. 근데 뭐 아시는 뭐 가수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노래가 있죠. 뭐 딴짓을 하시는데 네.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방송의 전문가는 이런 또 좋은 멘트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드릴 수 있는 좋은 멘트를 꼭 생각하는 게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주식 공부하시느라 그리고 여러 종목 추천해 주시느라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유머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 우리 여행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부터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반도체주를 많이 추천을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솔브레인과 유니테스트였습니다. 네. 자,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두 종목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부장님, 지난주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주실 건가요?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둘을 추천하게 되면 하나는 조금 부진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고, 또 하나는 급등하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한 종목만 달리고 한 종목은 좀 약간 주춤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춤한 종목도 꺼진 물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춤한 종목도 지난 한 1, 2주 전인가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을 말씀드리고 기다리셔야 된다. 약간 주춤해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급등세가 나왔죠. 어제 상한가가 주가가 들어가면서 다시 변화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업황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서 말씀드린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두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앵커님은 좋은 거를 먼저 선택하셨죠? 네, 저는 좋은 거 먼저 듣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먼저 드시고 좋은 거 먼저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간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솔브레인이었죠. 영혼이 담긴 종목. 그래서 솔브레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특히 이제 OCI 모터리얼즈나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재료 쪽에서의 변화가 좀 주가의 흐름들이 실적과 함께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솔브레인도 지난주 이제 녹화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일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종가가 42,7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46,500원. 그 사이에 한 3,900원 정도, 3,8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한 7% 정도 수익이 나셔서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또 다른 종목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추세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사분기 때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주가도 이에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계속 올라온 게 그렇게 정당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확인되고 또 2사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게 되면 주가는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약 한 47,0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속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또 고점권에서 횡보나 아니면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음 단계 쪽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눌림목 나오게 되면 계속 진입 가능한 그런 패턴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였죠. 유니테스트는 조금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락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자신 없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예, 그러진 않고 일단 이날도 3월 24일 날 종가가 12,800원, 오늘 종가가 녹화 날 기준으로 12,350원. 그러면 약 한 또 550원 정도, 450원 정도 예, 하락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둘을 똑같이 매수하셨다. 그래도 수익이죠. 예,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은 일단 횡보 때는 아직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계속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도 좀 정체가 되면서 아직 부각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주가는 좀 정체가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대 초반대 부분에서 지지권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좀 단기 매물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다음에 바로 강하게 돌파되는, 그래서 약간 실망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의 탄력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12,000원대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력 그리고 지지력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확인되게 되면 다시 이제 1차 저항이 13,000원대 부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대 부분에서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부분 돌파하는 힘 한번 확인하시고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14,000원, 15,000원대 어떤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 종목은 7%의 수익률이 나서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니테스트 지금 아직은 그렇게 수익이 바로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식을 일주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 추천 종목들 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좋은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종목 리뷰를 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여행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 여행지는 여수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여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가본 적이 한 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사사하게 이렇게 돌진 못했었고, 그것도 벌써 좀 어릴 때였었죠. 예, 어릴 때, 약간 좀 다녀와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는, 여수하게 되면 지금 가장 유명한 게 그 박람회죠. 네. 예, 그 엑스포라고 하나요? 예. 네. 박람회가 가장, 몇 년 전에, 개최가 돼서 가장 뜨거웠었는데, 그때와 제가 갔었던 데는 아마 상점벽해 같습니다. 예, 그때는 거의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났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5성급 호텔도 들어서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보고 싶고요. 일단 오늘 여수를 말씀드릴 때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영취산이라고 있죠, 여수에. 예, 거기 진달래 축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창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특히 지금 봄꽃 축제 아니면 봄 축제 특집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 시간인데 벌써 지금 한 4회 정도 지금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달 내내 봄꽃 축제 저희는 봄의 분위기 취해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산수유, 예, 오늘은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영취산 하게 되면은 이 진달래로 유명하고요. 예, 진달래 축제가 이번 주말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영취산은 우리나라에서 좀 손꼽히는 진달래 군락지라고 하나요, 이걸? 네. 네. 그렇게 진달래가 이렇게 산에 거의 불을 붙은 듯이 이렇게 쫙 펼쳐진 그런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너비가 축구장 140개 정도. 예. 가면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진달래 숲에 쌓여 있으면은, 예, 거의 실종 신고해야 될 정도. 예, 그 정도로 넓은, 이제 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번에 또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그래서 산신제가 있다고 하는데,
산신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막을 시작해서 한 며칠간 또 이어지는데 산신제는 되게 전통이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산신제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구경해 보실 분들은 4월 3일 토요일 날 또 금요일인가요? 네, 바로 떠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각종 문화 공연부터 음악회까지 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음악회 그리고 또 체험 행사인데 또 진달래가 주된 어떤 축제다 보니까 진달래와 관련된 쪽 혹시 진달래 하게 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으시죠? 네, 진달래 하면 분홍색 꽃 그리고 저는 좀 개나리가 생각이 나던데요. 아, 봄꽃의 네. 친구? 봄꽃의 네. 대표 명사죠. 진달래 하면은 예. 아니면 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산수유 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달래 꽃이 또 유명한 시가 또 있죠. 읊어주시죠. 네. 네, 거기까지. 네.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험 행사가 이제 진달래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또 저는 고등학교 때 또 교과서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화전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진달래 잎을 이게 그 밀가루에 쌀에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약간 떡도 아닌 것이 약간 부쳐서 먹는 이게 아마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직접 본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게 진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진달래 꽃으로 술을 담는다. 이게 두견주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두견주를 시음 행사를 하는데 시음만 하셔야 되겠죠? 너무 즐기시다가는 또 이제 산이다 보니까 산에 등산로에서 취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다 보니까 시음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같이 술 못 먹는 사람은 마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달래 꽃으로 그러니까 아파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장식에서 꽃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장식하는 어떤 그런 그림 장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어지는데 이런 각종 체험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축제에는 이런 체험 행사가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가셔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기고 부모님들은 두견주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또 바로 옆에는 여수 특산품 향토 음식전이 벌려진답니다. 또 이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이따가 먹거리 쪽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가서 또 펼쳐지게 되면은 또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가서 또 보고 냄새 맡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하시게 되면은 또 바로 지갑이 가벼워지죠.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 내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일단 그 영추산 쪽에 가다 보면은 유명한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흥국사라고 하는데 이 고려 시대 때 명종, 명종이 몇 대 임금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다고 치죠. 그렇죠. 네. 그런 거기 합니다. 역사책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에서 주식하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건축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도 경내에 그러니까 그 사찰 내에 300여 명의 승병을 같이 또 이제 연습하는 그래서 어떤 그 승병이라고 한다면 스님이 용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참 우리 어떤 그 호국 불교에 대한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역사 시간 같네요. 그렇죠. 오늘 KBS 1TV 같은 다큐멘터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흥국사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영추산의 분위기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 잠시 잠깐 말씀드렸고 여수하게 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오동도라고 있습니다. 오동도 하게 되면은 어디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런 노래가 있나요?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네. 한 소절 부탁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도에 가장 또 유명한 게 동백나무라고 합니다. 동백나무, 동백꽃도 피죠. 그게 한 3,000그루 정도 되는데 이게 섬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검은도 백도, 또 남해의 해금강이라고 하는 또 기암 절벽과 또 상당히 멋진 어떤 풍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좀 가보고 싶은데요. 여수해상 케이블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듯이 바다 위를 케이블카가 갑니다. 근데 바닥이 유리처럼 돼 있어서 밑에 바다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림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 게 케이블카네요.
혹시 고소공포증 없으세요? 네, 저는 높은 데 잘 올라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키가 커서 한 180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좀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 계속 느끼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안 느끼십니까? 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돌산과 자산공원 있는 한 1.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좀 짜릿짜릿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수에 가게 되면 한번 타보시는 걸로, 예, 저 같은 고소공포증 환자는 가면 안 되겠지만은, 네, 또 아이들과 또 체험하게 해놓고 두견주, 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또 여수 산단이라고 있는데 산업단지죠. 네, 여수 쪽에는 네. 또 전통적으로 어떤 화학단지 이쪽이 많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밤이 되게 되면 야경이 상당히 멋집니다. 혹시 그렇겠네요. 버스커라고 아시죠? 알죠. 네, 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하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야경이 여기서 또 펼쳐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불러드려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기타가 예, 죄송합니다. 네. 들은 걸로 치죠. 네, 감사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경까지 감상하시게 되면 아마 또 여수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먹거리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여수 하게 되면 딱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수 하면은 이제 게장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아,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 여수를 그 박람회에 있을 때에 갔다 왔어요. 혹시 도움이 하셨나요? 네, 열심히 즐기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워낙 미모가 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산의 갓김치가 또 예, 여수하게 되면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또 식욕을 또 자극하는 이 갓김치 또 유명하죠. 예, 그래서 1kg에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겠지만은 네, 한번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또 서대회라고 또 이제 회무침 쪽에서 네. 서대회 같은 경우 매콤달콤, 네, 또 유명하죠. 이쪽도 유명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게장백반 그리고 굴을 구이로 한답니다. 그 좋은 굴을 왜 굽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기도 바쁜데요. 네, 굴 구이가 또 유명한데 여수는 이렇게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은 꼭 가고 싶습니다. 가셔서 여러 가지 좀 즐기고 맛보시고 오셨으면 참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가 원래 예전부터 참 유명한 여행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명 중에 이제 한국의 나폴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바다가 해안가가 아주 아름답고 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못지않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밤바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진달래가 피는 그 계절을 맞아서 네. 이 진달래 구경도 하시면서 오동도 가서 동백꽃도 좀 보시고 이제 봄 축제에 맞아서 가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여행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과 좋은 볼거리가 가득한 곳 오늘도 좋은 여행지 알아봤는데요. 여수 염두에 두시면서 딱 이번 주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여수까지 좀 멀잖아요. KTX 값도 꽤 비싸고 아니면 이제 기름값이 요즘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부담이 되는 거리니만큼 여행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자금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여행 자금을 마련해 줄 좋은 종목들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자금을 마련해줄 알찬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좋은 여행지를 가기 위한 자금 필요하죠.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둘 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실적의 부각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성이다. 그렇게 되면 따로 언급을 드리죠. 분명히 이거는 실적이 아니고 이쪽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실적 되는 종목만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갖고 계셔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만한 종목들 조금 안내를 드리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이 KJ 프리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힘들죠? 네. 예. KJ 어떤 사람 약자 이름도 아니고요. 근데 KJ 프리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에 일본의 어떤 주켄공업 쪽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로 시작을 했다가 어떤 초정밀 부품을 위해서 이제 금형 같은 경우 틀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 쪽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중소형 이제 백라이트 유니트부터 약간 이제 샤프나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좀 바뀐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M&A 관련된 흐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특히 이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예전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지금 바뀐 상황들인데, 아직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씨들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BLU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유닛의 검사 자동화 검사 조립 장비가 가장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69억, 그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작은 회사긴 한데 569억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 회사에서 실적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약한 순이익이 50억대, 40억대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작년 순이익이 한 80억대 부분까지 좀 바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조가 그대로 자리 잡혀서 한 영업이익 분기별로 40억대 부분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500억대 시가총액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싼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모습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직 그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즉 어떤 두 부분을 봤을 때 재무구조가 그렇게 완전히 확 눈에 띌 정도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유보율이 조금 좀 생각보다 좀 36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시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회사에 돈이 쌓인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좋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한 단계 움직이다가 한 3,350원대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약간 조정권에 들어온 상황들입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 정도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계속 지난 3월 27일 날 한 단계 내려놓고 아직 계속 위쪽에 대한 반등 타진은 계속 이어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이 정도 부분이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손절가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부담이 없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3,100원대 부분이 1차 저항이 좀 강한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직전 고점대 넘어서 약 한 3,500원대 부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770원으로 일단 지난 3월달 중반대죠. 3월 중반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이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손절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종목 바로 KJ 프리텍입니다. 이 종목 무선 충전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적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녹화 날인 오늘 3월 31일 기준으로 2,960원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7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장님,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또 반도체입니다. 네. 저 사람 반도체 너무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만큼 업황의 변화나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업황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많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중국 쪽에서 투자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LED 쪽의 투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좀 활발하게 나오는 투자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라는 것들 꼭 염두를 해주시고, 국내 업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신규로 또 중국 업체들을 수주를 받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또 추가로 말씀드릴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LCD 관련된 쪽에서 어떤 그 핵심 원료 쪽이나 칼라 페이스트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자재료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신노 쪽이죠. 이쪽에 대한 매출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앵커님 주무시고요. 예, 저도
효과가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재료 쪽 그리고 화학 관련된 부분 쪽에 담당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쪽에 반도체 관련된 화학 쪽과 연관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재료 관련된 사업 부문이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겠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가도 빨리 올라온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한 1,90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지금 실적 흐름들이 약 한 순이익이 한 190억 정도, 그러니까 즉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약 한 19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대로 가세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어떤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고점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까지 같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한 단계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받는 국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번 강하게 고점을 만들고 밀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천정권을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이중 천정형, 그러니까 즉 직접 고점대를 한번 마주보고 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큰 추세가 직전 고점을 못 넘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인 약 한 15,000원대 정도 부근 쪽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는 강합니다. 강하다가 이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까지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권이 들어와서 15,000원대 중심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여기서 15,000원대가 세다. 그러면 주가가 센데 뭐하러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보유해서 수익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15,000원 부분부터 약 한 15,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1차로 삼아보고요. 좀 자신이 없다.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실적 어떤 수익을 정리하시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400원으로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거기서 나왔던 저가를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하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알아본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업황 호조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도체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또 추세 눌림목 수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매력 충분해 보이고요. 녹화 날인 오늘 3월 31일 기준으로 주가 지금 현재 13,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저점이었던 12,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종목 소개와 여행지 소개까지 끝이 났습니다. 녹화 날인 오늘은 3월 마지막 장날인데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4월장이 시작이 되는 주죠. 이제 네. 그런 이제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4월을 맞아서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녹화 날 기준 내일이 4월 1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몸 조심, 마음 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우절입니다. 네, 괜히 어설픈 농담 아니면 어설픈 수작을 부르는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쿨하게 넘기시고요. 만우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만우절인데도 수익은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장세가 지금 나오는 뜨거운 종목 장세 계속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대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도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 중심의 장세는 조금 더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좀 더 가게 그리고 계좌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월이 맞아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저희도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쵸, 부장님? 그래야겠죠? 네, 이렇게. 바짝 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여행지는요, 진달래가 가득한 여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은 KJ 프리텍,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잘 하셔서요, 봄꽃 나들이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